법무사 사무실의 공기는 언제나 눅눅하고 서늘했지요. 낡은 서류 더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퀴퀴한 종이 냄새가 내 콧속을 찌를 때마다 나는 내 인생이 이 먼지 구덩이 속에 처박혔다는 사실을 실감하곤 했답니다. 책상 너머에 앉은 법무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내 채무 상황을 의더대고 있었지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짓씹었답니다. 내 고집이 얼마나 세었는지 사람들은 나를 두고 벽창호라 불렀지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쩔쩔매면서도 나는 상대방이 내 뒤통수를 치려고 작정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답니다. 빳빳하게 굳은 내 자존심은 끝까지 나를 망치고 있었지요. 법무사가 내미는 서류에 인장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보다 내가 굴복해야 한다는 현실이 더 괴로웠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화를 버럭 내며 법무사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러기엔 내 통장 잔고가 너무나도 가벼웠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가로 든 불빛은 왜 그리도 칙칙하게 흔들리던지 모르겠군요.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싸늘한 공기가 나를 반겼답니다. 며칠째 밤잠을 설친 탓에 눈 밑은 쾌쾌 휴대폰 진동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빗독촉 문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날아와 내 가슴을 후벼 팠답니다. 나는 그 모든 화살을 돈을 빌려준 그 사람 박씨에게 돌렸지요. 이놈이 나를 완전히 거지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나. 나는 혼잣말로 악담을 퍼부으며 밤을 지새웠답니다. 내 못난 성격은 남을 탓하는 데는 도가 텄거든요. 그가 예전에 내게 베풀었던 호의는 기억에서 지워버린 채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는 이 현실만이 세상의 전부인 양 그를 저주했답니다. 결국 고소장까지 날아들었을 때 나는 박 씨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지요.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려니 그저 삿대질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너 이럴 순 없는 거야. 내가 언제 안 갚겠다고 했나. 사람을 이렇게까지 구석으로 몰아야겠어? 내 목소리는 파들파들 떨렸지만 눈빛만은 사나웠지요. 그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볼 뿐이었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그 눈빛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지요. 내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정이 어렵다고 빌어도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건네받은 합의서 초안을 읽어보던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조항 하나하나가 내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졌거든요. 합의서 속의 독소 조항들은 내 남은 재산마저 털어가겠다는 의도로 읽혔답니다. 비참했지요. 내 인생이 겨우 종이 몇 장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종이 위에 내 서명을 강요당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들켰을 때 나는 오히려 더 독하게 굴었지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울먹일 때 나는 당신이 뭘 알아. 다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하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내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요. 가족들은 떠나가고 나는 차가운 거실에 홀로 남겨졌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짐승처럼 알았지요. 며칠 뒤 다시 찾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꼼꼼히 살피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답니다. 합의서 하단에 적힌 박 씨의 서명이 평소 그가 쓰던 필체와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획이 굵기나 날림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이건 분명 위조다 하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나는 그 길로 박 씨를 찾아가 골목길에서 그를 불러 세웠지요. 이게 뭐야? 서명도 위조해서 사람 하나 잡으려는 거야? 그는 나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 냉소적인 태도가 나를 더 자극했지요. 나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그에게 악을 썼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겪은 모든 수모를 그에게 쏟아부었지요. 경찰서 앞을 서성거리며 상담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박 씨에게서 연락이 왔답니다. 카페에서 보자는 짧은 메시지였지요. 나는 위조된 합의서 사진을 챙겨 들고 나갔답니다. 카페 의자에 앉은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지요. 나는 탁자 위에 합의서를 내던지며 몰아붙였답니다. 진실을 밝혀 왜 이런 짓을 꾸민 거야? 내가 그렇게 미웠나?
나의 독설은 멈출 줄 몰랐지요. 하지만 그는 천천히 가방에서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답니다. 그 속에는 진짜 합의서가 들어있었지요. 그리고 그 뒤에 딸린 진단서들 그리고 내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는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답니다. 그는 내가 고리대금업자에게 잘못 얽혀 사기를 당했을 때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나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였답니다. 합의서의 가혹한 조건은 오히려 나를 그 무시무시한 사기꾼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방어막이었지요. 내가 위조라고 믿었던 서명은그가 갑작스러운 병마로 손이 떨려 제대로 글씨를 쓰지 못해 생긴 결과였답니다. 그의 투병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지요. 내가 독하게 내뱉었던 말들이 비수가 되어 그에게 꽂혔을 것을 생각하니 숨조차 쉴 수 없었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식당 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것보다 내 마음의 죄책감이 더 뜨겁고 고통스러웠답니다. 내가 무슨 짓을. 나는 주저앉아 통곡했답니다. 내 손으로 그를 짓밟고 그가 내민 손을 쳐내며 짐승처럼 굴었던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는 말없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비난도 원망도 없었지요. 그저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려는 그의 손길이 내 가슴을 무너뜨렸답니다. 내가 오해한 것은 그가 아니라네 못난 자존심과 끝없는 의심이었음을 깨달았지요. 눈물이 쏟아져 내려 바닥을 적셨답니다. 나는 그가 내민 진짜 합의서를 부둥켜 안고 꺽꺽거리며 울었지요. 내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며칠 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답니다.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와 먼지 섞인 책상을 비추고 있었지요. 나는 정갈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낼 편지를 작성했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저 남은 생을 당신의 그 깊은 마음을 닮아가는 데 쓰고 싶구려. 내 글씨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진심만큼은 꾹꾹 눌러 담았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며칠 전과 똑같았지만 이제 내 눈에는 세상이 다르게 보였지요. 억울함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속에 평온이 찾아왔답니다. 실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 동안 속죄하며 사는 것이 내 마지막 도리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답니다. 비로소 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답니다. 합의서는 이제 내게 단순한 법적 서류가 아니었지요. 그것은 그가 나를 위해 세워준 울타리이자 내가 겪었던 어둠을 걷어내준 빛이었답니다. 나는 서류를 차곡차곡 정리해 파일에 넣었지요. 책상을 닦고 낡은 의자를 밀어넣는 손길이 한결 가벼웠답니다. 내가 저지른 과거의 과오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겠지만 적어도 오늘부터 나는 그 흉터를 탓하며 남을 원망하지 않기로 다짐했지요. 법무사를 나서며 마주한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가슴 안쪽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었답니다. 나는 이제 고개를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답니다. 내 못난 성격도 고집도 모두 씻어내고 오직 감사의 마음만을 품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답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 늦게 도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나는 오늘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았답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남은 업무를 정리하며 나는 창밖의 구름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지난날 내 위태로웠던 삶을 비추는 것 같아 씁쓸했지요. 하지만 이제 그 나뭇가지들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음을 압니다. 박 씨가 내게 보여준 그 믿음이 내 뿌리가 되어준 셈이죠.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묵묵히 내 할 일을 했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지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불신과 오해의 성벽을 스스로 허물고 나는 비로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거든요. 나는 가끔 그때를 생각한답니다. 내가 왜 그리도 그를 몰아세웠는지 왜 내 좁은 소견으로 세상을 재단하려 했는지 말이지요. 그럴 때마다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참회의 눈물을 닦아내곤 한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그에게 진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랍니다. 물질적인 빚은 이미 정리했지만 마음의 빚은 평생 갚아도 모자라겠지요.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으려 한답니다. 하루하루 진실하게 그리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에게도 내 진심이 전해지겠지요. 창가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니 주름살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사나움이 사라지고 한결 부드러워졌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거리의 풍경을 보며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비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안도의 숨결이었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나서는 내 발걸음은 가벼웠답니다. 길거리의 사람들도 이제는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보였지요. 박 씨에게 보낸 편지가 내일이면 그에게 도착할 것입니다. 나는 그가 그 편지를 읽고 아주 조금이라도 미소를 지어주길 바랄 뿐이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그 끝에서 나는 가장 찬란한 진실을 만났답니다. 이제 그 빛을 따라 조용히 그러나 꼿꼿하게 걸어가려 한답니다.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에 앉아 차를 한 잔 우렸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니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지요.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렸지만 방 안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답니다. 나는 지난날 내가 저지른 모진 말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사과를 건넸답니다. 미안했네, 정말로 미안했어. 그 말 한마디를 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이제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답니다. 오히려 어떤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답니다. 참으로 긴 여정이었답니다. 오해와 미움으로 얼룩졌던 나의 시간들이 이제는 감사와 후회라는 걸음을 받아 새로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지요. 더 이상 내가 타인의 호의를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곁에 남은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고요한 밤창가에 비치는 달빛은 마치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처럼 맑고 깨끗했답니다. 나는 그 거울 앞에 서서 못난 지난날의 나를 조용히 보내주었지요.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답니다. 따뜻하고 너그럽고 그리고 남의 진심을 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말이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냉혹한 곳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또다시 나를 속이려 할지도 모르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제 나는 알고 있답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오늘 얻은 이 깨달음은 그 어떤 재산보다 귀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도 웃으며 하루를 시작할 것이랍니다. 비록 주머니는 가볍고 세상은 나를 비웃을지라 돈의 마음속에는 이제 박 씨가 남겨준 그 귀한 합의서보다 더 단단한 믿음이 자리 잡았으니까요. 이것으로 나의 고백은 끝이랍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어 고맙소. 나 같은 못난 사람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구려. 이제 정말로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된 것 같군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웠지만 기분 좋은 서늘함이었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아주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마치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들이 나를 향해 쏟아지는 것 같았답니다.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차려달라고 말해야겠지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박 씨의 집 앞에 찾아가 말없이 그의 손을 한번 꽉 잡아주고 올 생각이랍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사과이자 시작일 테니까요. 모든 고통은 지나고 나면 수업료가 된다고들 하지요. 나는 오늘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비로소 인간이 되는 법을 배웠답니다.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수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며 울지 않겠답니다. 대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소중한 순간들을 정성껏 살아가겠지요. 내 손에 든 가방도 걸어가는 길도 나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모두가 고맙기만 하답니다. 여기까지가 내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랍니다. 부디 당신들의 삶에는 나처럼 늦은 후회가 없기를 그래서 항상 진실의 곁에서 평온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합의서가 내 책상 서랍 속에 고이 잠들어 있음을 확인하며 나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것은 이제 나를 오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붙잡아주는 든든한 등대랍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 세상이 나를 등질 때마다 나는 그 서류를 꺼내보며 다시 일어설 것이랍니다. 박 씨가 내게 보여준 그 믿음의 무게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래요, 이제는 정말로 가야 할 시간이군요. 오늘 밤은 아주 깊고 단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답니다. 고맙소, 정말로 고맙소. 이 못난 이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어서 참으로 고맙구려. 나의 진심이 당신의 가슴 속에도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기를 바라며 이제 이만 펜을 놓겠답니다. 모든 분의 앞날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나 같은 늙은이가 간절히 기도하겠답니다. 이것으로 나의 고백을 마치겠답니다. 다들 행복하시오. 정말로 행복하시오.